자, 그러면 태스크의 콜 메소드 내부에서 UI를 이제 변경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콜 메소드는 작업 스레드 상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이제 콜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이 UI 변경 코드를 이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으로 UI 변경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update progres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또는 update 메시지를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았던 플랫폼 run rate를 이용을 하거나 해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UI를 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update progress 메소드인데요. 자,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보면 update progress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자, 전달할 값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자, 여기는 최대 값을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자, 왜 최대 값을 전달을 해줄까요? 이게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산출된 값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료되어 있을 때의 값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자, 0부터 100까지를 다 합산하는 어떤 그런 비동기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0에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 더할 때 여러분이 현재 이 시점의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이런 상태들이 계속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050이라는 값을 자, 최종값이라고 한다면 이 5050 값을 이제 여기다 넣어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 업데이트 프로그레스는요, 그다지 뭐 확장성이 있는 어떤 그런 메소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주로 프로그레스 바나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와 연결이 되어서 자, 사용하는 메소드인데요. 프로그레스 바에 자, 프로그레스 바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프로그레스 바는 지금 이렇게 자, 수평막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행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프로그레스 속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죠? 자, 이런 게 바로 프로그레스 바고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는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죠.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고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인데요. 그래서 업데이트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태스크의 메소드가 호출되면 바로 이 값을 바로 프로그레스 바나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의 프로그레스 속성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값과 이제 요 값을 자,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 값이 바뀌면 프로그레스의 값도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얘가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값은 마지막 값, 이 마지막 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값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 태스크의 이 메소드는 주로 프로그레스 바나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의 값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코드가 나오네요. 보니까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프로그레스 바에 자, 프로그레스라는 속성에 자, 프로퍼티 객체를 얻어내어서 지금 바인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성 바인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어떤 값과 바인딩을 하느냐면은 태스크에 자, 프로그레스 프로퍼티와 바인딩을 합니다. 자, 태스크의 프로그레스 프로퍼티라는 바로 이 자, 메소드는요. 바로 이 메소드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프로그레스 바에 자, 프로그레스 속성과 바인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자, 다시 이거 실습을 안 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설명상으로는. 자, 태스크 객체에 바로 이 업데이트 프로그레스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값이 결국은 이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값으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프로퍼티를 얻어내고 바인드를 해주는데 바로 여기 이 값과 바인드를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있는 태스크의 프로퍼티가 프로그레스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게 되면 이 값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좀 여러분이 생소하는데 이 값은 이 마지막 값을 여러분이 알려주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업데이트 메시지인데요. 자, 이 메소드가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레스 바 또는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레스 메시지는 일반적인 문자열을 자, 갱신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작업자 스레드가 태스크를 이제 실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그 상태들을 이제 문자열로 컨트롤에 제공을 해서 이제 컨트롤의 속성값을 이제 변경시켜 줄 때, 자, 그때 이제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라벨에 보면은 여러분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문자열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객체를 얻어내어서 바인드를 해주는데, 자, 태스크에 메시지 프로퍼티와 바인드를 해요. 그러면 이 메시지 프로퍼티에는 어떤 값이 있느냐면 바로 이 메소드가 호출한 바로 이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이 값이 메시지 프로퍼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라벨에 텍스트 프로퍼티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제공을 해줄 때는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프로그레스 바나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의 정도 값을 전달할 때는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스트링 타입으로 뭐예요? 자, 값을 이제 전달을 해서 컨트롤 값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복잡한 어떤 데이터를 잘 가지고 UI를 이제 변경 작업을 할 경우에는요, 복잡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메소드는 여러분이 기껏해야 이제 더블 타입이라든지 또는 스트링 값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전 예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플랫폼 run later 이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여기 이 코드를 실행해서 이제 UI를 변경을 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보통 속성 바인딩에 사용하는 메소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메소드는 자유롭게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UI를 변경할 때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프로그레스 바를 배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작업자 스레드가 태스크를 실행을 해서 여기 프로그레스 바를 이제 갱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눌러보죠.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도 올라가지만 자, 여기에 진행 정도도 글자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멈춤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취소됨 이렇게 나오고, 자, 프로그레스 바도 자, 멈추죠. 자,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패키지부터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패키지는 example 2에 자, task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배치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메인 클래스하고 fxml 파일을 자,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root.fxml 파일부터 먼저 보면요. 자, 앙커페인이 자, 루트 컨테이너로 사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가 배치가 되어 있고, 자, 라벨이 배치가 되어 있고, 자, 이거 한번 보면서 자, 매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프로그레스 바는 자, 이거고요. 자, 라벨은 자, 요겁니다. 그리고 이 라벨은 여기에 나오는 자, 진행 정도를 표시해주는 자, 라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은 자,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 fxid가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컨트롤러에서 자, UI를 자, 갱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컨트롤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컨트롤러는 자, 위에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자, 필드는 다 지우고요.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이것도 지울까요? 자, 이것도 지우고, 자, 이것도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를 자,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fxml에 배치된 컨트롤러 참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필드를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드는 자, 이와 같이 자, 선언을 할 거고요. 자, progress bar it will work done btn start btn stop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을 이제 참조하도록 하고요. 자, 버튼의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initialize에 자, 이렇게 set on action 이렇게 해서 자, 이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이제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를 자,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메소드를 하나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자, 이제 그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얘가 실행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자, 태스크를 만들어서 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태스크는 자, 결과값이 없는 태스크예요. 단순하게 프로그레스 바의 그 진행 정도를 자, 갱신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자, 리턴 타입이 없는 태스크. 그래서 이제 보이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요 위에서 필드로 자, 태스크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이드로 한 이유가 이제 결과값이 없는 자 태스크란 이야기죠. 그래서 태스크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 자바 fx 태스크를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태스크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태스크는 new task 자 void 자 리턴 타입이 자 void면 리턴 값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생성을 합니다. 자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콜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하고요. 자 자동적으로 콜의 리턴 타입이 보이드로 됐죠. 그래서 이거는 리턴 널 그대로 놔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포문을 이용을 해서 int i는 0 자 i는 자 100까지 이렇게 변하도록 작성을 해주고요. 항상 이 루핑을 돌 때마다 작업이 취소됐는지 이제 확인하는 코드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f 자 is 자 cancel 를 확인을 해서 true가 리턴이 되면 항상 그 브레이크가 되도록 즉 포문을 빠져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게 언제 true가 되냐면은 이 태스크를 캔슬 했을 경우 즉 이 태스크에 캔슬 메소드를 호출했을 경우에 얘가 true가 되어서 자 빠져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스크의 캔슬이라는 메소드를 어디서 호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탑 버튼, 멈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태스크의 캔슬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태스크.cancel 자 이렇게 호출해 주면 자 얘가 true가 되어서 자 브레이크 함으로 해서 포문을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자 빠져나올 때요. 여러분이 취소됐다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이 업데이트 메시지를 호출을 해서 자 취소됨 이렇게 자 전달을 해줄 건데요. 자 업데이트 메시지는요. 업데이트 메시지는 자 문자열을 자 메시지 프로퍼티에 저장을 함으로 해서 메시지 프로퍼티와 바인딩된 이제 컨트롤의 이제 속성을 이제 변경을 이제 해줍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자 이 메소드에 대한 용도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업데이트 메시지 취소됨 이렇게 자 넣어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이 자 실행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 자 프로그레스 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시켜줘서 이 i 값을 자 프로그레스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값이 마지막 값이다 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설정해 주는데 포문이 한번 돌 때마다 이 i 값은 계속 변하죠. 그래서 계속 변하는 값을 프로그레스 속성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i의 마지막 값이 100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는 여러분이 프로그레스 바 또는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컨트롤의 프로그레스 속성하고 이제 바인딩이 이제 될 값들인데요. 자, 이 설명도 나중에 여러분이 바인딩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드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시지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다시 호출시켜 주는데 여기는 자 i를 문자열로 만들어준 값을 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프로그레스 바 또는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에 이 i 값을 제공할 목적으로 호출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메소드는 문자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컨트롤이건 자, 이 값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호출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너무 빨리 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0.1초 주기로 돌 수 있도록 thread.sleep을 주어서 자, 100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일시 정지 상태가 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일시 정지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 인터럽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스레드를 자, 뭡니까? 인터럽트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콜에 보면은 예외 처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예외 처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인터럽트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자, 바로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자, 포문을 자, 정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자, try를 별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tch 이렇게 넣어주고요. interrupted exception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요. 스레드를 interrupt 했을 경우에 결국 이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와 똑같은 코드를 한번 더 넣어서 is cancelled가 true가 되면은 자, 취소됨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메시지를 자, 실행을 시켜주고요. 자, 브레이크에서 포문을 정상적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cance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여기서 이제 true가 되어서 자, 빠져나오지만 일시 정지 상태에서 스레드의 interrupt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이 예외가 발생할 때도 이제 얘가 true가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또 포문을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스크가 자, 완성이 됐는데요. 자, 태스크가 완성이 되고 나서는 자, 이 태스크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할 코드를 이제 이 밑에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자, 실행하기 전에 무엇을 할 거냐면은 바로 태스크에 자, 메시지 프로퍼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프로퍼티를 컨트롤과 이제 바인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프로그레스 속성을 프로그레스 바에 프로그레스 속성하고 바인딩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자, 프로그레스 바에 자, 프로그레스 프로퍼티 객체를 얻어내고요. 자, 여기서 바인드를 이제 하는데 어떤 것과 바인드를 하냐면 태스크에 프로그레스 속성과 바인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ask.progress property 자, 이렇게 이제 주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결국 이 i 값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레스 바에 프로그레스 속성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100은 프로그레스 바의 맥스 값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 메시지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메시지 프로퍼티의 값이 이 값을 갖게 되는데 자,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제 어떤 컨트롤의 그 속성으로 바인딩을 할 거냐면요. 요 위에 이제 우리가 lbl 워크단이라고 하는 라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 취소됨이라든지 i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바인딩해서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lbl 워크단이라고 하는 자,
라벨 객체죠. 그래서 텍스트 프로퍼티 객체를 얻어내어서 바인드를 할 건데, 자, 태스크에 메시지 프로퍼티와 바인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취소됨이라든지 i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라벨에 텍스트 속성 값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속성 바인딩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태스크를 실행하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자, 실행시켜 줄 건데요. 자, 스레드, new 스레드 이렇게 주고, 자, 태스크를 매개값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태스크가 런어블을 구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레드를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의 데몬 스레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true로 설정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start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자, 결국은 자, 여기서 자,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제 태스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성 바인딩하고 이제 스레드를 시작을 시키겠죠. 클릭해 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의 상태가 자, 갱신이 되고요. 멈춤을 누르니까 어때요? 자, 이것도 멈춰지고, 자, 여기에 LBL 워크단 라벨도 취소됨 이렇게 나오죠.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에 의해서 메시지 속성이 자, 이 값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결국 LBL 워크단의 텍스트 속성 값이 자,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에 의해서 자, 태스크의 프로그레스 속성 값이 이 값으로 갱신이 됨으로 해서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속성이 이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태스크의 실행 상태에 따라서요, 태스크는 내부 메소드를 자동적으로 호출하는데요. 자, 그거를 이제 작업 상태별 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태스크의 작업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서 태스크의 다음 세 가지 메소드 중 하나가 자동 콜백된다. 자, 호출된다. 이제 이 말인데요. succeeded라는 메소드가 이제 언제 자동으로 실행을 하냐면요. 성공적으로 콜 메소드가 리턴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예외도 없이 캔슬도 되지 않고 자, 콜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면 자, 이 메소드가 실행을 하고요. canceled는 캔슬 메소드로 작업이 취소되었을 때 자, 이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failed는 예배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결과값이 있는 태스크를 실행했다. 그럼 그 결과값을 언제 우리가 얻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 succeede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이 안에서 이제 결과값을 얻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캔슬 됐느냐 또는 캔슬 되지 않았느냐 이 경우를 따져서 캔슬이 되었을 경우에 내가 뭔가를 실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코드를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내가 뭔가를 실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코드를 넣어서 여러분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때 필요한 코드를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넣어서 재구성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작업 결과가 있는 테스트일 경우는 이제 작업 결과를 어디서 얻느냐면은 바로 이 succeeded라는 메소드 안에서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작업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콜 메소드가 이제 리턴 값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결과 값을 얻어내는데, 자, succeeded를 재정의를 해서 태스크의 getValue 하면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getValue 메소드가 리턴하는 타입은 바로 여러분이 태스크를 생성할 때 준 제네릭 타입 있죠. 예를 들어서 자, 태스크를 생성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인티저라고 이렇게 줬다면 바로 이 인티저라는 이 객체가 결국 콜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getValue는 인티저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스트링이라 그러면 getValue는 스트링을 리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값이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 메소드는 자, 작업자 스레드에서 호출되는 게 아니고요.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상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이 UI 변경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이지만 콜 메소드를 자 제외하고 이런 메소드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스레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자, 콜에서는 여러분이 UI 변경 코드를 작성할 수 없지만 이런 메소드들은 UI 변경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이 스레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이죠. 태스크 상태별 콜백을 이용을 해서 이전 예제에 이어서 이와 같이 이제 작업 결과라고 하는 라벨을 더 추가를 이제 해 봤어요. 자, 작업이 계속 진행을 하다가 자, 작업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산출된 결과값을 자, 여기에 출력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작업이 계속 진행을 하다가 자, 작업을 완료하면은 5050이 자,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0부터 100까지 자, 다 더하는 작업을 지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더했을 경우에 succeeded가 호출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5050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패키지를 이그잼 03 이렇게 주고 언더바 자 태스크 자 콜백이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자 root.fxml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는 자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요. 컨트롤러는 여러분이 자 위에서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작성했던 컨트롤러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root.fxml 파일에서 여러분이 추가된 내용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 작업 결과를 자 표시해주는 자 두 개의 라벨이 자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결국 이제 작업 결과를 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lbl result라고 하는 fx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자 루트 컨트롤러로 가셔서 루트 컨트롤러에서 변경된 내용만 추가를 하면요. 일단 lbl result라고 하는 컨트롤을 참조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거는 자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이것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자, 태스크를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태스크에서 여러분이 콜 메소드에서 자 리턴 값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리턴 값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 위에도 이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군요. 그래서 지금 1부터 이제 100까지 0부터 100까지를 다 더해서 그 더한 값을 뭡니까 결과값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태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이제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의 타입이 정수니까 그래서 인티저로 자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게 인티저가 되면은 자 뭐도 인티저가 돼야 되냐면 자 이것도 인티저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역시 인티저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포문 앞에 여러분이 자 결과를 저장할 리절트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0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포문은 0부터 100까지 도는 거는 그대로 두고요. 자 이것도 취소됐는지 확인하는 코드도 자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그레스 자 프로그레스 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요. 업데이트 메시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놔둡니다. 자 더하기 하는 코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더하기 하는 코드는 자 여기에서 자 리절트에다가 i를 계속 누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100까지 포문이 돌게 되면 자 0부터 100까지의 자 합한값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절트를 최종적으로 자 리턴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값이 되겠네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 태스크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 안에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인티저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 말고 자 추가적으로 뭐를 작성을 해주냐면요. 이제 상태별 콜백 메소드를 자 작성을 이제 해줄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성공적으로 이 콜이 자 어떤 결과값을 리턴했을 때 실행하는 succeeded 자, 이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주고요. 캔슬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메소드 그래서 canceled를 자 재정의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failed를 자 재정의를 해줍니다. 자, 이 콜은 여러분이 작업자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지만 지금 succeeded나 cancelled나 또는 failed는 여러분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이 UI의 조건에서 이제 변경을 하는 코드를 얼마든지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바로 LBL 자 리절트 자 LBL 리절트라고 하면 바로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라벨 컨트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LBL 리절트에 set 텍스트를 이제 변경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요 태스크를 실행을 하고 나서 자 콜 메소드의 리턴 값 이제 요거를 받아서 자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태스크의 get value를 얻으면 되는데 이 get value가 인티저죠. 그래서 이 set 텍스트는 스트링 값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valuable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UI를 직접 변경하는 코드가 여기에 작성되어도 상관이 없다. 예, 왜냐하면 이 메소드는 Java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실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얻어서 여기에 결과값을 나타내 준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가 됐을 때는 LBL 리절트에 set 텍스트에다가는 취소됨,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가 발생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실패라고 할까요? 실패. 자, 이렇게 텍스트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는요. 자, 이 값을 이제 초기화해 주는 코드를 하나 넣어 줄게요. 그래서 다시 재시작했을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값들을 다시 제거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BL 리절트를 자 텍스트 값을 이렇게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줄게요. 이제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메소드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실행되어서 이제 UI를 이제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mmain을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는데 내가 멈춤을 눌렀어요. 여기도 취소됨, 취소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작업 결과에 취소됨이 나온 거는 바로 이 canceled 메소드에서 자,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해 보죠. 자, 100까지 다 더하게 되면 자, call 메소드가 자, 값을 리턴하니까 이제 얘가 실행이 되어서 리턴되는 값을 자, 받아서 getValue로 받아서 자, LBL 리절트의 글자로 이제 나타내 준 겁니다.